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가격은 이제 정부 대책으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물가 오르니까 돈은 더 줄어들고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되겠죠. 몰빵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몰빵했다. 전세 대출이 투자 여력을 더 좋게 해주다 보니까 내 집은 꼭 먼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펴졌죠. 소득이 지금부터 2배나 2.5배 올라야 돼요, 소득이. 그래야 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지금도 이제 2%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6번이나 지금 동결했단 말이에요. 3.5%로. 네. 미국하고 이제 미국 연준하고 격차가 네. 한 2% 정도 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입장도 이해는 돼요. 만일에 금리를 더 올리면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 네. 근데 문제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격차가 2%더 나뿌리면 네. 그런 외환위기가 또 올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가지고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네.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뭐 낮아져가지고 부동산 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뭐 1%대, 2%대 과거의 금리가 오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저는 유지될 걸로 보고 만일에 어느 날 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경제 공황이 왔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 금리를 내리겠죠. 그렇지 않고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가 상승, 이팔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더 폭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올릴 필요가 있는데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이미 네. 4월이나 5월에 그때 아마 0.25 정도 올렸으면 지금 좀 버티기 좋은데 이미 타임은 넘어선 것 같아요. 회장님 말씀처럼 다른 문제들이 좀 불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기만 바라야 되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생각해 보면 1300 지금 50원 정도 되거든요. 환율이. 그러면 네. 작년에 비하면 한 15% 20% 되기 때문에 물가가 그만큼 오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쓰던 돈이 더 지출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주택 가격은 이제 정부 대책으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좀 가까워졌다가 물가 오르니까 돈은 더 줄어들고 가격은 더 오르면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되겠죠. 네. 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쫓아갔다라면 물가가 좀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환율이 진정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소득이 좀 줄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아주 서서히 녹아들면서 이 주택 부담 구입 능력을 네. 조금 약화시키는 요인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미 타임은 좀 지난 것 같고 제가 볼 땐 미국이 만약에 연말까지 한번 올리면 우리도 0.25는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걱정되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나 그렇죠. 다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약간 세계 경제가 빨리 안착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유독 관심이 많은데 네. 특히 소유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실은 이용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또 아파트에 사느냐 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신분이 결정되고 이런 것까지 결정돼 버리니까 너도나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이런 문화가 과연 우리나라에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수출 대국을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어진 것 때문에 이제 소유하고 있는 어떤 땅들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다가 이제 돈도 좀 있고 좀 생활 좀 나아지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 집에 대한 것이 이제 그냥 이용의 개념에서 이제 소유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니까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대부분은 그냥 집 그냥 만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적정하게 내 집을 사는 것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먼저 사신 분들 또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개발도상국 시절에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파생 상품이랑 연결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투자 상품화 된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전세 대출이 또 이렇게 투자 어떤 여력을 좋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마치 다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내 집은 꼭 먼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펴졌죠. 퍼지다 보니까 실제로 나타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의 어떤 자산이 70% 80% 가까이 부동산에 올인된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네. 뭐 미국도 예전에 한땐 그랬어요. 막 우리 발전하고 그럴 때는 그 시기를 지나서 선진국이 될 때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좀 분배가 되죠. 그래서 40% 선이 적정한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 되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많이 집중을 했지만 조금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앞으로 인구도 좀 출산 좀 낮아지면서 감소할 기미가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도기에 좀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문화가 뭐 이렇게 길진 않지만 부동산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신화. 부동산은 오르기만 한다. 네. 근데 오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90년대 초반에 200만 호 건설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상당폭 하락했죠. 또 1998년에 외환위기 와가지고 아파트 값이 거의 뭐 폭락하다시피 했죠.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때도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작년에 또 그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올림으로써 아파트 값이 한 3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떨어졌어도 또 오르더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그러나 그 오르는 거는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특히 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뭐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중국의 아파트가 전부 한 4억 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채는 빈집이에요. 1억 채. 네. 또 3천만 채는 분양이 아예 안 된 상태로 포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러면 그 집을 사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왜 빈집을 갖다가 수요자리 갖고 있느냐. 언젠가는 오르겠지. 언젠가. 기대감. 이 생각으로 네. 소유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소득 대비 이 부동산 가격 배율이 지금 한 26배 정도 돼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셀러리맨들이 집을 살려면 그 소득 가지고 집을 살려면 26년 걸린다는 소리예요. 평균적인 소득 가지고. 네. 근데 10년 전에는 그게 11배였어요. 11.5배 정도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냐면 10년에서 11년 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배율이 지금 26배인데 그게 10이 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 네. 소득이 지금보다 2배나 2.5배 올라야 돼요. 소득이. 그래야 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적정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시장에서 나타나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사회고 부동산 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26배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거죠. 네. 부동산 값이 반 이하로 떨어지든가 소득이 2배에서 2.5배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네.